전해산 심남일 안규홍. 중심에 안규홍이 있었다. (1909년 9월) 이른바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으로 일본군의 파상 공격이 펼쳐지자 안규홍은 일단 의병 해산을 명령했다. 그는 머슴살이하던 이 집의 마국간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됐다. 참고로 쓰고 있어요. 예. 여기가 옛날 마국간이니까. 네, 네. 여기서 숨어 계시다가 네. 잡히셨다고 들으셨다고요? 네. 어머니를 만나러 왔던 길이었다. 안규홍은 광주를 거쳐 대구 감영으로 이송됐다. 그리고 1911년 5월 5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출신으로 의병장이 된 안규홍. 한일 의병 투쟁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다. 서시 1907년 5월 5일 대구 감영 뒤를 형틀에 묶여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던 한 청년. 태연하게 서 있던 늠름한 그 모습. 나이는 32살. 본 적은 전라도 보성군 우산리 택촌. 이름은 죽산 안씨 담사리 의병장 안규홍. 죄명은 반도의 질서 위반, 민심 교란, 황구 탈상, 폭도죄. 내 나라, 내 땅을 지키려 일어난 의병장. 마침내 남의 손, 남의 칼에 죽어가는 날이었다. 네, 이 문병 시인이 머슴 출신 의병장 안규홍을 기리며 쓴 서사시 동소산의 머슴새 첫 부분입니다. 이처럼 1907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다시 일어난 한국 의병들. 하지만 이들은 일본의 이른바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에 의해 그 세력이 급격하게 꺾이고 맙니다. 지난 1987년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집. 그 속에 들어있는 일제의 남한 폭도 대토벌 기념사진첩. 지금 사진첩의 표지거든요. 표지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태극기로 장식되어 있고 여기는 일장기로 장식되어 있지요. 또 가운데는 일본 그 우산으로 이걸 묶어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 사진첩을 그 간행했던 주체인 임시한국 파견대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대가 그 당시에 군사작전을 주도했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라도에 와서 의병을 탄압했던 그 주체가 이것을 동경에 돌아가서 1910년에 간행한 것입니다. 사진첩 첫 장은 임시 한국 파견대 사령관 와타나베. 다음 장부터는 의병 대토벌에 참가했던 일본군 장교들의 사진이 수록돼 있다. 그리고 이들이 체포한 의병들. 멍석 위에 앉혀놓고 찍은 의병장 단체 사진도 수록돼 있다. 호남 지역에서 활약하다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으로 체포된 16명의 의병장. 한결같이 수형표를 달고 있다. 이 사진 속에 담사리 의병장 안규홍도 보인다. 이른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을 위해 일본군 임시한국 파견대 사령부가 제작한 지도. 일본군의 작전은 치밀했다.
1909년 7월 일본군 연대가 부산에 상륙했다. 이들은 곧 목포와 군산에 분산 배치됐다. 그리고 남한 폭도 대토벌작전이 벌어졌다. 활발한 항일 투쟁을 벌이던 호남 의병들이 일본의 목표였다. 9월부터서 10월까지 남한 폭도 대토벌작전이라고 명명된 군사작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제 주로 그 군사작전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전라남도 지역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라남도의 의병이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전라도의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가장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시행했던 셈이죠. 토벌작전은 3기에 걸쳐 진행됐다. 원래는 40일로 이어졌던 일본군의 작전은 55일로 연장됐다. 일본군은 잔인했다. 그들은 이른바 교반적 방법, 즉 소용돌이 전술을 썼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때 주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위작전을 펼치는데 하루에 진행 속도가 4km라는 겁니다. 4km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나가는 거죠. 또 4km를 나가면서 그대로 앞으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의심나면 무조건 뒤로 또 돌아갑니다. 그게 교반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최소 2차례, 어떤 때는 수십 차례를 그 마을을 이렇게 수색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의병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봉쇄돼 버린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바다로 나오려고 해도 이 바다의 경우에는 해안 봉쇄를 해서 목포의 경비선이 5척, 여수의 5척에서 10척이 해안을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지역으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맨야록엔 황현의 목격담이 전한다. 동으로는 진주하동, 남으로는 목포에 이르기까지 사방을 그물을 비치듯이 포위하였다. 촌락마다 샅샅이 수색하기를 마치 참비수로 빗질을 하듯 집집마다 뒤지다가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즉시 죽였다. 의병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삼삼오오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몸을 감출 수는 없었다. 자들은 돌진하여 싸우다 죽었고 약한 자들은 기어 도망하다가 칼을 맞았다. 강진 해당에 이르렀으나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어 죽은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 일본 이른바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 그것은 무자비한 호남 의병 대학살이었다. 420명의 호남 의병이 전사했고 3,100여 명의 의병이 체포됐다. 일제는 체포된 의병들을 통한 도로 건설에 착수했다. 하동에서 목포를 잇는 지금의 국도 2호선이 이때 만들어졌다. 안 계시고요. 양손이죠. 담사리 의병장 안규홍. 그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책이 지금 최초로 이제 초안 잡은 거. 예, 담산실기요. 예, 실기 여기다. 예. 안규홍의 행적을 기록한 담산실기 초고가 남아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한 권의 책이 눈길을 끈다. 그러면 대구 예, 반장시. 예, 반장시. 대구 반장시 부의록. 예. 부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제목은 여기다 썼던 것 같은데 마멜이 되니까 다시 여기다가 재기했던 것 같습니다. 안규홍이 대구 가명에서 순국하자 고향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오고자 했다. 반장을 할 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이 대구 반장시 부의록인 것이다. 그 안대장, 안규홍 의병장의 양자입니다. 근데 반장을 당시에 그러니까 교수행위 처했을 때 바로 해오지를 못하고 그 12년이 지난 다음에 개해년인데 이 개해년은 1923년입니다. 종년 씨, 저 할아버지께서도 이런 일을 양자인데 그렇게 세밀히 하실까 생각이 되면은 이런 나쁘게 한게 보면 참 과감하신 양반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이때도 이런 일을 하더라도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건데. 그러죠. 그분이 냈던 기부했던 돈
그의 시신을 모셔오기 위해선 비용이 필요했다. 그 당시 사원